최근 11월 10일 YTN은 JYJ 전 멤버 박유천의 소속사 예스퍼라의 법정 대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지 가처분이 나왔다. 박유천은 방송 출연과 연예계 활동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이날 늦게 법원은 박유천의 금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주 게스페라의 법정 대리인도 법원이 박유천의 변호를 기각했고 박유천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앨범, 이디오, 프로모션, TV 출연 등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모든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합니다. 이어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피하면서 법적인 관점에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라고 법정 대리인은 말했다.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CA일로는 지난 8월 JYJ 전 멤버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일본 레이블과 재계약을 맺어 이중계약을 맺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리시엘로 대표를 횡령 혐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발자 중 1명이 자신의 고발을 위조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고소인 중 1명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박유천이 항소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박유천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유천은 전 약혼녀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약 혐의를 거듭 부인한 끝에 나중에 이를 시인했고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시 NUNU 내너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제시는 놀랍게도 싱글로 음악쇼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구찌 이후 처음으로 가온 디지털 차트 2위에 올랐다. 또한 그녀의 현재까지 가장 높은 차트를 기록한 노래입니다. NUNU 내너는 빌보드 K-팝 핫백 차트 2위,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7위에 오르기도 했다. EBR GROWLADAD 라디다는 2020년 9월 미니 앨범 -77.82x-78.29의 리드 싱글로 발매되었다. 이 노래는 음악 평론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빌보드는 2020년 최고의 K-팝 노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버글로우는 음악 전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번 컴백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위클리 애프터스쿨 위클리는 2021년 3월 첫 번째 미니 앨범 위플레이의 리드 싱글 애프터스쿨을 발매했다. 하이틴 콘셉트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으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 노래는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기까지 했으며 사용자가 이 노래를 커버하거나 편집했습니다. 엑소 카이음, 엑소, EXO, 카이가 미니 앨범 카이와 리드 싱글 MMMH로 솔로 데뷔했다. 노래는 단순하면서도 중독성이 있다. 미니멀리스트 트랙은 매력적이고 솔직한 러브송으로 묘사된다. 이 곡은 발매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음악 방송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이스파 넥스트 레벨이 음악 방송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노래가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이스파의 괴물신인 지위를 공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방송에서 어떤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넥스트 레벨이 가온 디지털 차트 2위에 올랐다. 빌보드 K-팝 하트 100에서 넥스트 레벨은 5위에 올랐고 넥스트 레벨은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제외에도 진입했습니다. 우리를 TWIC 5월치의 하게 트와이스는 2015년 리드 싱글 5월치의 하게로 데뷔했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음악 방송에서는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5월치의 하게는 발매 3개월 만에 가온 디지털 차트 22위에 올랐고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5월치의 하게는 6위에 올랐습니다. 트랄리에스어리는 2020년 8월 싱글 앨범 더 퍼스트 스태프 챕터 1의 리드 싱글로 보이로 데뷔했다. 이 노래는 한국과 미국에서 적당히 성공했으며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어떤 음악쇼상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일본에서 성공하며 라인뮤직, 라쿠텐, AWA 라이징 차트 등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1위를 기록했다. 브라스케피엔케의 데뷔곡 봄베이아가 음악 방송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듣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국내에서 더 성공적인 트랙이었던 그들의 다른 데뷔곡 휘파람으로 곡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붐빠야는 음악 방송상을 받지 못했지만 가온 디지털 차트 7위에 오르는 등 국내 상위권에 진입했다. 11월 10일 김소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 4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소현이 여러 표정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김소현은 작은 얼굴과 귀여운 미모를 뽐내며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비주얼을 자랑해 네티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로 가까이서 찍은 셀카 사진을 통해 결점 없이 맑은 피부를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그녀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그녀의 미모에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귀엽다, 예쁘다, 사랑한다 언니. 너무 이쁘다, 사랑한다. 비주얼이 정말 최고야. 얼굴이 설레. 피부가 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셀카를 찍을 수 있다면 당신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습니다. 한편 김소현은 지난 4월 종영한 KBS 이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평강공주 역을 맡았다. 최근 김소현은 알았어야 했다.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7년 만에 전체 앨범으로 컴백한 오전 2시의 신곡.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오후 2시 멤버 배우 준호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큰 주목을 받았다.